안녕하세요. 지금 목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안 올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부력 관련해서 제가 그 소방설비 기사 유체역학의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구독자분이 식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유체 밀도만 가지고 부력이 결정이 되는 거지 물질의 밀도에 따른 뭐 이런 차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이 맞습니다, 분명히. 근데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이유가 우리가 그 시험을 볼 때는요, 보통 우리가 부력이라고 하는 걸 물론 구하는 과정이지만, 그러니까 부력을 구하고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어떤 물질에 가라앉는지 떠오르는지 이 힘의 차이로 뭔가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게 되는데, 제가 얘를 다 하고 얘를 하는 게 정석이지만 이걸 같이 해버리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생략을 해버리고 이 떠오르려는 힘 가지고 그 힘의 차이 가지고 제가 부력으로 설명을 해서 좀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미를 맞으면 그 구독자분이 맞으신 거죠. 그래서 원래 제가 이거를 추가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까먹어가지고 못 올렸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력이라고 하면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 원리죠. 근데 이제 조금 자세하다면 자세이고 아니다면 아닌 뭐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기사 영상에서 본 것도 맞는데 좀 더 차근차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부윤시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 부력은 일단 정의를 먼저 하면 우리가 유체 속에서 중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포스라 그래서 힘을 F라고 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유체 속에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유체 내의 압력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압력을 배우셨으면, 그러니까 아직 못 배우셨으면 제 압력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고, 우리가 압력은 감마 H로 쓰던가, 즉 깊이에 따라서 압력이 커진다는 거죠. 또는 우리가 결국 감마라고 하는 건 로 G와 같기 때문에 밀도, 중력과 속도, 그리고 거기 현재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압력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봐볼게요. 제가 수조를 한 번에 크게 그릴까요? 여기 지금 안에 그 유체가 이렇게 차 있다고 한번 봐주세요. 꽉 이게 다 유체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의 지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유체는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방향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Y축이든 X축이든 어느 축으로든 이 유체가 이제 이동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력학에서 얘는 압력 평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지점의 압력이 어떻게 결정되냐? 여기 현재 유체가 물이라고 봐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감마 워터에서 감마 W라고 제가 기재를 할 거고, 이 수면이라고 하면 이 수면으로부터 해당 지점까지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를 압력 1이라고 봐보면 압력 1 지점은 감마 워터의 깊이에 따라서,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쪽이 깊이가 더 깊으니까 압력이 더 셀 거예요. 그냥 아주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물이 이만큼이 누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 지금 P1 부분은 물이 이만큼 누르고 있는 부분인 거죠. 당연히 이쪽이 더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P2 지점이 압력이 세다는 건 알고 이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일단 정육면체를 가지고 부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부력에 대해 공부를 하려면 힘의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정육면체를 하나 담궈 볼게요. 잠겼다 그래야 되나요? 네, 들어갔는데 제 그림은 지금 직육면체인데 정육면체라고 봐주세요. 그럼 모든 면의 면적은 A가 되겠죠. 그럼 먼저 얘의 힘의 평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가 우리가 위에서 이 물체를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을 거예요. 얘가 우리가 밑으로 힘을 가한다고 해서 제가 F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임의로 제가 다운이라고 해서 D 넣은 거예요. 그냥 좀 편하시라고. 그럼 FD는 요 유체는 결국 우리가 감마 W였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 면까지 같은 여기랑 여기랑 같은 레벨인 겁니다. 그냥 앞면을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를 H1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볼게요. 깊이를. 그러면 저 면에 가해지는 힘은 우리가 압력 곱하기 면적에 의해서 가해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다운면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윗면인데 얘 면적에 가한 만큼일 거고, 이때 압력은 결국 우리가 감마 W H1의 면적과 같을 거예요. 감마 H가 P니까요.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풀어보면 로 워터, 물의 밀도, 중력과 속도, 높이, 그리고 면적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 밑면에도 압력이 가해질 거예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H2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물체 때문에 이 면에는 위에 이쪽 면에 힘이 가해질 수가 없고, 요 FD라고 하는 빨간색 힘이 가해지는 거고, 모든 방향에서 힘이 같은 점으로 우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밑에서는 이렇게 위로 올려주려는 힘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얘를 이제 업워드라고 해서 FU라고 해볼게요. 그냥 업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FU로 가해지는 힘은, FU는 우리가 밑면에 가해진 힘을 그냥 업이라고 맞춰보고, 면적만큼 얘와 얘는 같은 면적이잖아요. 육면체니까 정. 그러면 얘도 식을 한번 똑같이 정리를 해보면 감마 워터 H2A 똑같이 로 워터 G H2A로 작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얘네 지금 보게 되면 다 똑같은데 이 높이만 달라요. 근데 H2가 H1보다 지금 깊어서 깊이가 크잖아요. 즉 우리가 밑면에 가해지는 힘이 윗면에 가해지는 힘보다, 즉 올리려는 힘이 내리려는 힘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위로 올리려는 힘에서 밑으로 누르려는 힘의 차이를 우리는 부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FB라고 해서 우리가 V윤씨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근데 이 물체는 정면에서 봐볼게요. 육면체지만 우리가 요 밑으로 가는 힘이 FD였고 밑에서 올리려는 게 FU였어요. 근데 얘는 좌우에서도 힘이 작용하게 될 거고 앞 뒤에서도 힘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왼쪽 면만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우리가 레프트에서 그냥 FL이라고 적겠습니다. FL은 똑같이 PLA가 될 텐데 F는 PA니까요. 문제는 얘가 똑같이 감마 워터에 얘는 H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얘네는 똑같은 수평면인데 얘는 여러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서멘션이라고 해드릴까요? H로 하시죠. 여기가 H1 깊이였고 여기까지가 H2였으니까 H1부터 2까지 그리고 왼쪽 면적을 곱해주면,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그냥 개념적인 겁니다. 이 왼쪽 면에 가해지는 힘이 될 거예요. 그럼 로지는 무시하고 우리가 똑같이 오른쪽 면에 힘을 가해도 오른쪽 면에 가해지는 힘은 똑같이 감마워터의 H1부터 2 그리고 면적이 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국 같은 힘이 될 겁니다. 힘이 가해지는 이 높이, 깊이, 위치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육각형에서 봤을 때 앞뒤 옆면에서 가해지는 힘은 서로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올리려는 힘과 누르려는 힘의 차이인데 이때 당연히 올리려는 힘이 깊어서 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부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결국 부력이라고 하는 건 올라가려는 힘과 내리려는 힘의 차이였는데 이 식을 위해 요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 로 W, G, A는 똑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곱하기 H2 빼기 H1으로 식을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건 깊이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H2 빼기 H1이라고 하는 건 H라고 하는 물체의 높이가 됩니다. 그쵸? 요 H2 빼기 H1은 이 물체 높이 H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부력이라고 하는 식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로 W, G, A, H라고 쓸 수가 있고 우리가 A라고 하는 건 면적이니까 제곱미터고 H는 높이니까 미터니까 이 두 개를 곱으면 로 워터, 이게 물이면 워터고 아니면은 뭐 어떤 수온일 수도 있고 액체가 되겠죠. 유체. 로 G V라고. V가 최적이죠. 우리가 또 이제 로지를 비중량으로 바꾸면 감마 V를 우리는 결국 부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업을 할 때 우리가 결국 감마 V가 부력이다. 즉 이때 감마는 유체의 비중량 또 이거를 로로 바꾸면 유체의 밀도죠. 얘는 중력과 속도. 그리고 V는 잠긴 물체의 부피가 됩니다. 즉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면 유체의 비중량과 물체의 부피로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댓글 주셨던 분이 제가 이런 식으로 차이를 써놔서 이거는 부력이 아닌 것 같다라고 답을 주신 겁니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그렇게 풀었나? 그걸 조금 더 가볼게요. 우리가 결국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그리고 공부를 해도 실제로 공학적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힘에 대한 평형을 결국 고려하게 되는데 여기에 아까랑 똑같이 정육면체가 그냥 들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 면에 가해지는 힘은 이 파란색 면입니다. 아까 FU라고 해서 감마, 그냥 감마라고 쓸게요. 이제 감마 워터 하겠습니다. H1A였어요. 요거 이해하실 거예요. 다운이군요. 업이 아니고. 맞죠? 예. 자, 그리고 밑에서 일로 올리려는 힘이 우리가 FU라고 해서 감마 워터 H2의 A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력은 결국 FU 빼기 FD로 해서 우리가 부력을 계산했었고 이 해당 부분에 잠기는 유체의 부피로만 결정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작용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부력은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물체도 중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물질이 떠오를지 안 떠오를지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FU가 만약에 밑으로 누르려는 힘과 이 물질의 중력, 무게죠. 무게보다 크다면 이 물체는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물체가 이 mg가 커가지고 우리가 이 밑에서 밀어올리는 보다 크면 얘는 가라앉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우리가 물체가 떠오른다는 건 결국 이 부분에 유체를 채웠을 때 이 물질보다 무거우면 떠오르는 거고 이 물질이
그 유체보다 더 무겁다면 가라앉는 거예요. 즉 유체가 무거우면 떠오르고 유체가 가벼우면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험을 볼 때 결국 이 물체를 우리가 담그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떠올랐던 물체를 담그기 위해서 힘을 얼마나 줘야 되는가, 또는 얼마나 줬더니 잠겼다,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얘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얘는 mg라고 썼는데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건 밀도 곱하기 최적이고 g가 있었으니까요. 얘가 g가 들어가겠죠? mg. 그러면 얘가 결국 감마 v가 될 거예요. 얘의 무게는요. 근데 이때 물질은 x라고 보면 얘는 감마 x v가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어떤 작용이 되냐? 우리가 요 위에 작용하는 요 fd라는 건 우리가 쉽게 또 최적으로 보면 색깔을 윗면에 작용하는 건 이만큼 유체의 무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감마 워터 V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FD는 감마 워터 V1이다. 그리고 물질의 무게 Fx는 감마 XV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밑에서 올리려고 하는 FU에 가해지는 힘은 우리가 거꾸로 말을 하자면 색을 뭘로 할까요? 남색? 이만큼 면적이 유체가 누르는 것만큼의 힘이 이 면에 가해질 거예요. 위에 여기 결국 물체가 있어서 아닌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결국 이 부분의 압력은 여기 주변에서 다 유체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은 요 위의 최적에서 가해지는 힘과 무게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FU는 결국 감마 워터 V2가 될 거예요. 그림이 좀 지저분해져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똑같은 건데 옆에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V1이라고 하면 요 윗면에 가해지는 유체의 최적을 V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V2라고 하면 여기 밑면까지 가해지는 유체의 최적을 V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물질의 무게를 우리가 부피를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력이라고 하면 결국 FU 빼기 FD였어요. 누르는 힘이 더 작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이 더 컸죠. 그래서 결국 얘를 우리가 써보면 감마 워터 V2 빼기 감마 워터 V1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부력이라는 건 감마 워터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 물질의 부피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얘가 이제 부력이에요. 그러면 부력과 우리가 결국 크든 작든 이 물질의 무게를 비교해서 물질이 떠오르든지 가라앉든지 할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 가라앉는 건 안 내요. 어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력이 우리가 이 물질의 무게보다 강하다고 보고 시험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떠오르는 힘의 차이를 보려면 우리가 부력에다가 이 물질의 무게, 힘을 빼주면 얘가 남은 힘이 돼요. Y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수직 방향으로 떠오르려는 부력에서 물질의 무게를 제외한 R자임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설명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 따라오실 거라 믿고. 그래서 우리가 FY는 결국 부력에서 이 물질의 무게를 뺀게 되고 이때 부력은 감마 워터 V라고 하는 물체의 부피였고 가라앉는 힘도 우리가 물체의 비중량의 V가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력을 얘기할 때 유체가 무거운 거니까 감마 워터 빼기 감마 X에다가 물질의 부피만큼 곱하면 우리가 이게 실제로 떠오르려는 힘이 된다. 부력은 밑에서 올려주는 아이의 힘의 합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물건이 떠오를지 가라앉을지는 물체의 무게와 부력을 비교해서 작용할 때 부력이 크면 어느 정도의 속도의 힘으로 떠오를 수 있는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비중량보다 밀도로 많이 나오니까 아까 위에서 했지만 감마는 로G니까 우리가 이걸 또 풀어 써서 로워터 요거 지금 바꾸는 겁니다. 로워터 GV 빼기 로X G 로가 아니네요. 로X G V로 하기 때문에 얘를 또 묶어서 제가 로워터 마이너스 로X 곱하기 GV라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부력이라고 하면 밑에서 밑면에 가하는 힘과 윗면에서 가하는 힘의 차이로 이 물체가 떠오를지 안 떠오를지는 모르는데 위로 가해지는 힘이 부력이 되는 거고요. 부력이 물체보다 더 크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힘으로 떠오르게 될지 그 상승하는 힘은 부력과 물체의 무게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식을 유도해 놨던 거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력 영상이니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네모난 걸로 유도한 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물질이 뭐 이렇게 생겼다. 좀 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생겼다. 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뭐 이렇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유체라고 하면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깊을수록 이 H가 클수록 압력이 많이 가해졌어요. 즉 그래서 이 제일 밑에 부분의 힘이 클 거고요. 이 화살표 길이가 힘이라고 봐주세요. 얘는 조금 짧을 거고 얘는 좀 더 짧을 거고 얘는 좀 더 길어야 됐네요. 이런 식으로 각 면에 힘이 가해질 거예요. 윗면은 좀 더 작은 힘으로 뭐 이런 식으로 힘이 다 가해지겠죠. 근데 결국 우리가 어떤 물체가 서로 이어진 이 꼭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폐회로로 구성이 돼 있으면 얘의 왼쪽에서 가해지는 힘과 오른쪽에서 가해지는 힘, 우리 수평력이라고 할게요. 수평력은 결국 다 같아져요. 그렇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결국 H로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적분이라는 걸 쓰게 돼서 우리가 각 압력에서 각 부분별로 면적을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 총 면적이 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각 압력별로 각 면적별로 가해진 압력의 벡터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결국 남는 거는 부력만 남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실제로 조금 더 해보면 우리가 유체역학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부력을 얘기할 때 우리 중력에서 역방향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조 안에 잠긴 것만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화재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쪽에 있는 이 불이에요. 불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결국 어떤 실 안에서 이렇게 있다고 보면 결국 이 실 안에서의 공기도 우리가 중력이 이렇게 땡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되지만 밑면의 공기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면 우리가 기체의 부피는 정확히 말하면 밀도가 좋은데 밀도는 온도와 반비례를 해요. 우리가 공기가 요만한 게 온도가 오르면 부피가 이렇게 커져서 밀도가 작아지게 되죠. 온도가 올라갈수록요.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우리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 연기의 입자가 커져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올라가는 상승 속도는 어떻게 되냐? 결국 이게 우리가 플럼 내에 있는 화재로 F로 쓰겠습니다. 이 밀도와 주변 공기의 밀도의 차이로 우리가 플럼이 얼마나 상승되는지 속도는 얼마나 나오는지 위치 에너지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건 판단해서 우리가 공학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뭔가 하나 더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댓글을 주셨으니까 정리를 하면 부력은 우리가 물질 특성을 반영 안 하고 유체 속에서 그 중력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반대작용.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또는 시험 문제적으로 쓸 때는
결국 우리가 부력과 결국 중력으로 작용하는 힘이 무게잖아요. 이렇게 할까요? 결국 무게와 그 물질의 무게예요. 유체의 무게가 아니고 우리가 부력과 물질의 무게가 서로 뭐가 큰지에 따라서 물체가 떠오를지 가라앉을지 이런 거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부력이 이렇게 떠 있으면 계산이 쉬운데 결국 다 우리가 힘의 평형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만약에 유체 안에 물이에요. 물 속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면 얘에 내려앉는 힘은 결국 우리가 힘 다 합쳐보면 결국 알짜함이 0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부력과 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고 얘가 정지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수직항력까지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기사 시험엔 이렇게 안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요 식으로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이 식으로 풀 수 있도록 나와서 그렇게 풀이한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